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결국 오늘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지역 정가의 파장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알아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조성을 위해 마련한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경북 항공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짚어봅니다. 올 들어 한우 가격이 오르면서 모처럼 한우 농가에선 소를 사들이는 입식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정가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셨을 텐데요. 유 의원이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인 건데 유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 156일 만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지 13일 만입니다.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있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사퇴 권고안을 수용한 건데 중도 하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얻은 것도 많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청와대에 맞서 입법부의 자존심을 지켰고 보수의 혁신 주자로 또 소신 있는 집권 여당의 정치인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님하고도 끝까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아니니까요. 괘씸죄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일각의 우려도 소신 있는 버티기 전략이 먹혀들면서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천을 못 받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알력과 충돌 속에서 좀 정치보복 당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지 않겠어요? 지역의 지지 기반이 두터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점은 지역민들의 평가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친박과 비박의 당내 패권 경쟁과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욱 심해져 지역 정치권도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좀 가까이 지나면서 좀 환심을 사려 했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좀 거리를 두지 않겠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사퇴하기까지 13일이 걸렸지만 유승민 의원이 몰고 온 정치적 파장은 당내 역학관계를 둘러싸고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면서 지역 현안 추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 의원이 주도한 K2 이전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금교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현안은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현재 K2 공군기지 이전 계획 용역을 추진 중인 대구시는 기부대 양려 방식에 따른 이전 비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에게 K2 이전에 일정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데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모양새라 자칫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약이나 정치건 전부 이쪽에서 다 거부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네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차 심의에 들어간 기획재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 출신 여당 원내대표의 부재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원들이 동력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대구시가 목표로 삼은 6년 연속 3조 원대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채 내 정액 이런 걸 이제 정리하고 할 때 이제 원내대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제 좀
상당한 차질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구시는 예결위 소속 4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지만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원내대표 상실은 지역 현안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동안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가 지금은 거의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메르스 때문에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에는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접촉자, 모니터링 대상자만 2명 있을 뿐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군의 어떤 상담 건수도 거의 없고 관리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7월 하순경이 되면 거의 완전히 종식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역의 메르스 상황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와 가뭄 등의 여파로 타격을 받은 농촌을 돕기 위해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주기적으로 여는 등 다양한 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또 소비도 많이 안 되고 이래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주최를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또 소비자분들도 너무너무 좋대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새로운 경기 활성화의 그런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많이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고비인 7월과 8월 여름 성수기에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메르스 비상근무 기간 중 평일 오후에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상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주시 5급 사무관 A씨는 평일인 지난달 18일 오후 5시 45분부터 밤 10시까지 지인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당시 경상북도가 경북 지역 시군에 메르스 비상근무와 골프 자제를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경주시는 A씨를 전보 조치하고 경상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에서 연수를 받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상북도 공무원 고 정광용 서기관의 추도 행사가 오늘 오전 10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도 행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기획보도를 통해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추진 중인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경북 항공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짚어봅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항공산업은 오랜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한 대의 신형 항공기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전투기와 민항기, 헬리콥터 등 여러 모델의 항공기 제작에다 정비, 보수, 관련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생산량의 80%가 수출되는 등 항공산업은 캐나다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Well, if I may give you advices, to honestly, we've been very modest in that effort. We are looking at other leaders in the world. The first one would be build trust with your stakeholders. The trust is really important. 글로벌 항공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도 뛰어든 만큼 영천은 어떤 방향에 힘을 쏟을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영천시나 그 주위가 갖고 있는 특성화된 장점을 살려서 이 세 개 기존 클러스터의 장점들을 다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이 염두에 둔 분야는 항공전자부품 산업과 방위산업 중심의 특화 클러스터, 우리나라 IT 산업 중심지인 구미 등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고 관련 핵심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북은 IT, 자동차 부품, 탄소 등이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되어 항공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리 경북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행정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잉사의 항공전자 부품의 유지, 정비, 보수를 맡는 MRO 센터가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항공전자 시스템 기술센터가 들어오는 만큼 항공전자 부품 클러스터로서의 영천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항공산업을 택했습니다. 이곳 캐나다 항공 클러스터처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45m 높이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칠곡군 스타케미컬의 해고 근로자 46살 차모 씨가 고공농성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조금 전 굴뚝에서 내려왔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굴뚝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스타케미칼은 2013년 1월 폐업한 뒤 희망퇴직 거부자 28명을 해고해 그중 11명이 복직투쟁을 벌여왔는데 스타케미칼의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와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는 해고자 11명을 복직시키고 관련 소송과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북 지역 기업들의 올해 여름 휴가 일수는 평균 3.9일로 지난해 3.8일보다 0.1일이 늘었습니다. 경북 경영자총협회가 경북도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인 미만 기업은 3.6일, 100인 이상 기업은 여름 휴가가 4.3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비를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전체의 71.6%였고 평균 휴가비는 41만 8천 원으로 지난해 38만 7천 원보다 3만 1천 원 늘었습니다. 올 들어 한우값이 오르면서 소를 다시 입식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모처럼 한우 농가의 생기가 돌아서 좋기는 한데 너무 과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산지 한우 가격이 강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600kg 기준 440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가량 올랐습니다. 앞으로 소값 등락의 기준이 되는 송아지 값은 초강세입니다. 6, 7개월 된 수송아지의 경우 지난해 말 226만 원에서 가파르게 올라 이달 들어 30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5년여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이 같은 오름세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정책적으로 진행된 암소 도태 사업의 영향으로 소규모 번식 농가들이 대거 사육을 포기하면서 송아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기반이 무너졌다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또 이제 금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또 입식하는 분들이 좀 경쟁적으로 사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니까 급격하게 가격이 안 오르지 않나. 여기에다 한우고기 소비가 늘면서 도매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농가들은 소출하 때 최소 1+ 등급만 받으면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밑소 구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입식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비싼 송아지를 구입해 24개월가량 비육한 뒤 출하할 때 가격이 지금처럼 좋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다 무리한 입식은 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한우 대신 수입 고기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비싼 가격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나갈 때 2년 후에 나갈 때 돼가지고 과연 그 시세가 유지해 줄지 또 어떤 그 외부적인 그런 원인으로 인해 또 가격이 떨어졌을 때 큰 타격을 본다고 할 수 있겠죠. 모처럼 만에 찾아온 한우 가격 상승세가 FTA 등으로 위축된 우리 축산 농가에 제대로 된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조직위는 올해 축제에 참가한 뉴욕 뮤지컬 시어터 측의 마케팅 담당자와 협의해 딤프가 10주년을 맞는 내년에 2-3개 작품을 미국 브로드웨이에 올리는 등 교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딤프의 창작 뮤지컬을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는 등 활발하게 교류해왔지만 2013년부터 2년 동안 끊겼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 공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17일을 전후해 시작하는 여름방학 동안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 돌봄 교실을 정상 운영하고 놀이활동과 특기 적성 교육 등을 하루 1개 이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은 자유수강권을 제공해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모든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제2고객센터가 오늘 우체국보험 대구회관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우체국보험 제2고객센터는 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으로 서울 제1센터가 운영을 못할 경우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고 우체국 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체국 금융개발원은 50석 규모의 제2센터를 내년까지 100석으로 늘려 지역의 일자리 공급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DGB 대구은행은 오늘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경기도 1호 점포인 반월공단 지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반월공단은 18,00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인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단지로 DGB 대구은행은 반월공단 지점을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광역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 이 건물 2층에는 DGB 캐피탈 안산 지점이 입점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농협경북본부는 오늘 도청 제1회의실에서 18가정 43명의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모국 방문 항공권 전달 및 환송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농협경북본부에서 추진해왔는데 지난해까지 총 209가정 803명이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가정을 선정해 고향집도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거주 외국인은 지난 2006년 12월 기준 17,100여 명에서 올해 1월 기준 37,600여 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체류 목적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32%로 가장 많았고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로 가장 많은 가운데 베트남이 뒤를 이었고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31%, 북구가 18%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